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번 영상에서 이제 뭐였냐? unsupervised learning과 supervised learning의 차이가 뭐였고 뭔지를 배웠고, 그다음에 generative 모델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에 대해서 배웠고, 반사 이거 마이크 조금만 줄여줄래? generative 모델이 뭘 하는 거냐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generative 모델이 그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건 explicit density estimation과 implicit density estimation을 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explicit density estimation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VA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다시 좀 더 자세히 짚고, 중요한 부분을 한번 자세히 더 짚고 넘어가 보죠. 그래서 결국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하려는 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목적인데, 그걸 하는 방식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P 데이터라는 PDF를 P 모델이라는 PDF를 통해서 근사를 하려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P 모델이라는 PDF를 잘 근사했다면 그 PDF로부터 샘플을 해내게 되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이 뭐 되게 고차원의 3000 몇 차원의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걸 3000 몇십 차원의 벡터를 샘플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게 P 모델에 잘 근사가 되었으면 실제로 뭐 사람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오브젝트 같은 좋은 게 나오는 거고,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블러리한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 모델을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explicit과 implicit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VA가 explicit인 이유는 이제 그 latent, 일단 VA의 특성은 오토 인코더이기 때문에 input 어떤 이제 어떤 샘플에서 바로 이제 이미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레이턴트 벡터,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샘플을 하고 그걸 이제 이미지로 바꿔줬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오토 인코더에서 x가 있고 중간에 z가 있고 x 해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로부터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샘플을 해서 그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식을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likelihood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z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은 likelihood를 maximize 시키는 세타를 찾으면 그 세타가 저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잘 근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likelihood를 maximize 시키는 방향으로 트레이닝 할 건데, 일단 인터랙 커브를 하니까 과연 이게 그러니까 식을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이걸 maximize 값만 계산해서 이걸 maximize 시켜 나가다 보면 어딘가로 수렴을 하는 거냐, 되긴 되는 거냐를 이제 수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봤더니 이제 로어 바운드가 존재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로어 바운드를 계속 높여준다면 최소한 이 로어 바운드 아래로 라이클리후드가 내려오진 않을 거니까 트레이닝이 제대로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죠. 그게 뭐 이런 식 과정이었고요. 각각의 항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모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도 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VA에 이어서 GAN을 배우기로 했었죠. GAN은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거의 줄임말인데, Generative는 Generative 모델의 Generative이고, 네트워크는 뭐 맨 뒤에 붙는 건 항상 네트워크였죠. 근데 Adversarial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이 GAN이 왜 Adversarial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제 그걸로 뭘 하는 건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줄여서 GA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픽셀 CNN은 저희가 안 배웠고, 이제 근데 픽셀 CNN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likelihood라는 거를 그 z라는 레이턴트 벡터로 정의하지 않고 뭔가 저렇게 정의를 했네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likelihood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다른 거구나 라고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배웠지만.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explicit하게 이 likelihood는 뭐다 이렇게 식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물론 그게 VA에서는 인터랙티브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하지 말고 그냥 샘플만 할 수 있게, 그냥 뭔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 P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샘플만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뭐 어떤 식으로 정의해서 그걸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샘플만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이제 GAN인데요.
이제 이런 explicit한 density 펑션으로 하지 않고 대신 게임 이론에서 적용되는 그 미니맥스 게임이라는 거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미니맥스 게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그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P 모델을 P 데이터를 근사하는 P 모델을 찾는 게 저희의 그거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럼 P 모델이 뭐 엄청 고차원이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뭐 실제 이렇게 안 생겼겠지만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이제 이미 여기에서 그냥 Z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탠다드 가우시언 노멀 그냥 N01 이거에서 이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는 함수 엄청 복잡한 함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함수를 다이렉트하게 매핑할 수는 없을까?가 저희의 의문점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항상 저희가 쓰던 게 있죠. 이런 복잡한 거를 때려박는 거, 뉴럴 네트워크. 그냥 인풋 랜덤 노이즈. 이 Z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랜덤한 노이즈입니다. 그냥 N 미니 0이고 코베런스가 1인 가우시안에서 샘플한 그냥 랜덤 벡터. 랜덤 벡터. 랜덤 노이즈라고도 표현하죠. 그런 랜덤 노이즈가 즉 가우시안이 이런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건 디스트리뷰션에서 본 거고 이제 이 중에 하나인 벡터 여기서 뭐 하나를 샘플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물론 1차원은 아니겠죠. 1차원은 아니고 그 차원 수는 맞겠죠. 그러면은 이제 랜덤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벡터일 텐데 이게 여기로 가게 되는 저 이미지 고차원의 그러니까 차원 수는 똑같죠. 여기는 차원 수는 똑같은데 그 픽셀 값이 이게 잘 매핑되는 그런 함수를 저희는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를 하자. 그러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그걸 근사할 수 있도록 뭐 로스 펑션을 정의해 주든지 해야 얘가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건가?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건가가 중요한 문제겠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니맥스 게임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니맥스 게임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만 비단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그 컴퓨터 게임 이론에서 있었던 뭐 하나의 게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경찰과 그 집회 위조범의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이제 집회 위조범의 목표는 최대한 기존 집회와 똑같이 집회를 만들어서 경찰을 속이려는 거고 경찰의 목표는 어떤 그냥 랜덤한 두 개의 집회가 들어왔을 때 어떤 거는 진짜고 어떤 거는 가짜인지 그냥 아무 집회가 들어왔을 때 이건 진짜다 가짜다를 판별하는 게 경찰의 목적이죠.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지표 위조범도 좀 못 만들어서 경찰이 잘 이제 구분을 하지만 이제 점점 지표 위조범은 이제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게 되고 이제 경찰도 점점 더 똑같이 나오니까 더 잘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더 잘 구분을 하게 되면 얘는 그거에 따라서 더 잘 위조를 하고 더 잘 구분하고 더 잘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두 플레이어 모두 더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걸 이제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지표 위조범이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이제 어떤 랜덤 노이즈, 그러니까 즉 랜덤 노이즈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저는 랜덤 노이즈보다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샘플한 벡터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노이즈라고 하면은 뭔가 그런 단어의 느낌이 좀 이상해서 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스탠다드 노멀에서 추출한 샘플을 가지고 그거를 넣으면 이제 실제와 비슷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제너레이터 역할이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은 어떤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게 리얼 이미지일 수도 있고 페이크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페이크 이미지라 하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죠. 그래서 아무 이미지나 받고 아 이거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페이크 이미지다 또는 실제 이미지다라는 걸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찰과 지표 위조범에서는 지표 위조범이 여기선 제너레이터,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경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제 스탠다드 노멀에서 이제 추출을 한 벡터를 넣어주면은 이게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실제 이미지를 둘 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랜덤하게 넣어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이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가려내는 네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그 로스 펑션이 있어야겠죠. 로스 펑션 또는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네, 식이 또 뭔가 복잡해 보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항부터 살펴볼까요? 아까 이 물결 표시가 뭘 뜻하는지 샘플을 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럼 데이터에서 즉 실제 이미지에서 하나를 뽑아 봅시다. 그걸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인 거죠. 여기서 x는 그 x에 대해서 이 x를 discriminator d, 세타 d라는 파라미터들, 세타 d라는 파라미터는 discriminator 뉴럴 네트워크 네? 네. 그 지금 계속 해도 돼? 그 세타 d라는 거는 discriminator라는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웨이트와 바이아스들, 즉 파라미터 셋이 세타 d인 거고요. 그래서 그 세타 d로 표현되는 discriminator 네트워크에 실제 이미지 x를 집어넣으면 값이 그 이제 true를 그러니까 real 이미지를 1, fake 이미지를 0으로 이제 나타낼 건데요. 이제 true 이미지니까 1이 나와야겠죠. 만약에 1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discriminator의 경우에는 지금은 discriminator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discriminator 여기 먼저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discriminator 입장에서는 얘를 잘 예측하면 이 값이 높게 나오겠죠. 이 값이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PZ 즉 저희 랜덤 노이즈로부터 추출한 Z 즉 샘플한 Z 그 랜덤 벡터죠 그냥 그거를 제너레이터에 집어넣은 게 여기까지가 그럼 이게 페이크 이미지인 거죠. 지금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이 페이크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0으로 예측해서 이 값이 1이 되고 이제 로그 함수가 이제 0과 1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1로 잘 예측해야 큰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1에 가까워야 로그 안에 있는 값이 1에 가까워야 큰 값이 나오고 0에 가까우면 작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값도 키우고 이 값도 키우는 게 제너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이걸 키운다는 의미는 이 두 값을 키운다는 의미는 첫 번째 항을 키운다는 얘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라고 구분하면 이 값이 커지고 첫 번째 항이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 이미지를 가짜 이미지라고 잘 분류하면 두 번째 항도 커지죠. 그래서 이 세타 d로 표현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은 이 항 안의 값, 이 전체의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이고요. 반대로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못 예측하게 이제 작은 값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제너레이터의 목적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즉 세타 d로 표현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 이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dx가 리얼이면 1로 분류하고 가짜면 0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이고 제너레이터 세타 g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는 것은 내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얘가 진짜로 분류하게 그러니까 속이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트레이닝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이걸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니까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 편미분을 다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어센트 하게 만들면 되고요. 그레디언트 어센트 하는 스텝을 세타 d에 대해서 밟아주면 되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얘를 미분해서 이 뒤에 항만 있는 거는 얘는 이제 세타 g와 관련이 없으니까요. 아예 네. 뒤에 항을 미분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이번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로그 1-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파란색 선처럼. 이 파란색 선처럼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 샘플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는 즉 여기가 잘 안 보이지만 DGZ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DGZ가 0에 가깝다는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라는 거를 너무 잘 페이크로 분류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잘 못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빨리빨리 배워야 되잖아요. 아직 그 저희가 맨날 하던 표현 쓰자면 로컬 미니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빨리빨리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 값이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작죠. 여기는 기울기가 작아서
여기서는 느리게 학습되고, 근데 여기 가까이 가면 이제 너무 잘하게 되면 너무 잘하는 데서는 또 너무 많이 밟고 스텝을 너무 크게 밟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1 마이너스 이거였는데 이제 그냥 이거죠. 똑같이 얘랑 똑같이 얘도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시키게 되면 이제 안 좋은 곳에서 크게 스텝을 밟아 나가게 되고 이쪽에서는 그레디언트 값이 작아서 이제 더 느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트레이닝 해봤을 때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게 더 잘 되고요. 그레디언트 어센트로 둘 다 하는 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개선점이라 하면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티브 펑션보다 더 좋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바닐라 이게 겐이라는 개념이 2014년 논문이죠. 2014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랬고 이제 근데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쓰면은 이제 모델 콜랍스라고 해서 약간 모델이 이상한 이미지를 내뱉는 그런 현상이 약간 좀 자주 발생해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좀 더 잘 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고치면 훨씬 안정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든 게 Wgen이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이 좀 더 잘 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찾아서 그걸 적용시켰더니 훨씬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오브젝티브 펑션, 스테이블하고 트레이닝이 잘 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찾는 게 겐 영역에서의 한 가지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 프랙티스에서는 이런 바닐라 겐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요새는 그냥 안 쓰고요. 다 기본적으로 Wgen 아니면 Wgen GP라고 또 더 업그레이드한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주로 씁니다. 네. 그럼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먼저 for number of training iteration 저건 이폭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 이폭마다 K번 하는데 K번 뭘 하냐면 그 prior PGZ가 이제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이고요. N01 여기서 Z를 M개 뽑는다. 샘플을 한다. M개를 샘플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실제 그냥 우리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M개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그 SGD 방식을 이용해서 SGD 방식은 저희가 배웠던 거죠. 이용해서 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K번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죠 지금. K번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 시키고 그 뒤에 이제 그 프라이어에서 또 M개의 샘플을 하고 그 샘플을 뽑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 시키는데요. 이 방식을 이제 계속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훈련을 어느 정도 시켜놓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파라미터는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 시키고 또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K1 트레이닝 시키고 고정시킨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 시킨다는 거. 이제 각각 업데이트를 할 때 여기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요. 여기서는 그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 업데이트 한다는 거.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둘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로스 펑션이 다르니까요. 지금 여기 두 개 나와 있듯이. 근데 이제 이 K를 얼마로 할 거냐?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의견이 달라서 K를 1로 해서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K번 하고 한 번 하고 K번 하고 한 번 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닝이 이제 다 끝났다. 트레이닝이 다 끝났단 말은 제너레이터도 실제 가깝게 잘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그 잘 구분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말 옵티멀하게 이제 잘 됐으면 얘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과 0을 각각 0.5의 확률로 뱉겠죠. 그게 저희가 원하는 거죠. 그게 0.5로 뱉는다는 게 정말 제너레이터가 만든 게 실제와 차이가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예측을 해버린다. 그냥 0.5의 확률로 그냥 해버린다. 그게 최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트레이닝이 됐다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부분을 떼버리고 이제 이 부분만 쓰는데요. 이제 Z가 아까부터 계속 그 스탠다드 노멀에서 샘플한 랜덤 벡터였잖아요. 그래서 넣어주면은 이러한 이미지를 뱉어내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그 트레이닝 셋에 있는 실제 이미지고요. 얘도 실제 이미지인데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들어냈다. 보시면 되게 실제로 숫자 같죠? 사람이 쓴 숫자가 아니지만 되게 숫자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고 얼굴도 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4년 겐이 처음 나왔을 때 논문에 실려있던 사진이고요. 지금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정말 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엠리스트였고 이거는 C 파텐. 근데 얘도 아직 블러리하죠. 왜냐하면 2014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초기 겐 아키텍처는 그 MLP를 썼어요. 그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근데 이제는 어쨌든 얘도 이미지를 다루는 거니까 컨볼루셔널 아키텍처를 써보자.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컨볼루셔널 아키텍처를 썼을 때는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거치면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최소한 늘어나진 않았잖아요. 물론 패딩을 엄청 크게 주면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좀 줄어드는 것만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Z를 받아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려면 그러니까 제너레이트는 이미지를 받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를 받아서 이게 true냐 false냐 구분하는 건데 이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게 개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가 똑같겠죠. 트레이닝 방법만 다를 뿐. 근데 이제 랜덤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랜덤 노이즈가 이제 작으니까 더 차원이 작으니까 늘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늘려 나가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예를 들면 Z가 저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컨볼루션의 역연산이랄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저희가 늘 봐왔던 그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이걸 반대로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 이제 이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걸 적용한 거를 이제 DC 겐이라고 그러거든요. Deep Convolutional Gen. 이제 그게 적용되고 나서는 훨씬 나아졌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방 사진인데 이렇게 진짜 방처럼 됐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그 랜덤 노이즈에서 추천됐잖아요. 랜덤 노이즈상에 이제 요 포인트는 이제 예를 들면 요게 나왔고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왔고 다른 포인트를 집어넣었더니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를 이렇게 있는 직선에서 이렇게 샘플 해가지고 계속 제너레이트 해보면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스무스하게 바뀌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여기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점점 사라지면서 벽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벽에는 창문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커튼이라고 해야 되나? 블라인드가 걸려 있고 침대 색깔도 점점 변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두 포인트 간의 직선을 그어 샘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포인트 근처에서 샘플을 했더니 웃는 여자의 이제 얼굴이 나오고 또 어떤 포인트 근처에서 했더니 그냥 표정이 없는 여자의 얼굴이 나오고 또 어떤 점 근처에서 샘플했더니 이제 표정이 없는 남자의 얼굴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벡터니까 그 포인트라는 게 벡터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128차원의 랜덤 노이즈로부터 만들었다 그러면 128차원의 벡터니까 그 벡터 연산을 해보면 이제 요 점을 표시하는 벡터에서 요 점을 표시하는 벡터를 빼고 이 점을 표시하는 벡터를 더하면 이제 스마일링 우먼에서 뉴트럴 우먼이 빠지면서 스마일링만 남고 거기에 뉴트럴 맨이 더해져서 스마일링 맨의 사진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랜덤 노이즈 공간상에서 벡터 연산을 하면은 이제 그 벡터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벡터 또한 의미하는 바가 있다. 요 벡터는 어떤 스마일링을 의미하는 벡터고 저 벡터는 뭐 맨을 의미하는 벡터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안경을 씌워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겐이 처음 나온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제 이건 2017년이어서 그런데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런 주제에 따라서도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 교회 사진 아니면 식당 사진 뭐 부엌 사진 이렇게 주제별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에서 어떤 스타일만 트랜스퍼하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말을 얼룩말로 바꾼다든지 얼룩말을 말로 바꾼다든지 사과를 오렌지로 바꾼다든지 지금 배치는 되게 똑같죠? 오렌지를 사과로 바꾼다든지 계절을 바꿔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런 텍스트 The small bird has pink breast and crown and black 뭐 아무튼 secondary 이렇게 하면은 그 텍스트가 의미하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또 스케치를 이렇게 대충 하면은 색칠까지 해주는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 궁금하다면 그 겐주라는 GitHub 레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겐 중에 제일 대표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GitHub 레포인데 거기 들어가셔서 좀 관심이 있어 보일 만한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겐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겐은 explicit한 density 펑션을 쓰지 않는다. 아까처럼 likelihood를 어떻게 explicit하게 정의해가지고 그걸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탠다드 노멀에 샘플한 벡터를 이미지로 보내는 그 되게 복잡한 매핑을 다이렉트하게 러닝하는 뉴럴 네트워크로서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아키텍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explicit한 뭔가 likelihood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게임 이론에서 사용되는 미니맥스 게임의 개념을 가져와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를 이제 이기려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형식의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가져왔고요. 장점은 지금까지 보셨죠? 너무나 잘 된다가 장점이고요. 이제 단점은 트레이닝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좀만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이상하게 주거나 아니면 데이터 수가 좀 부족하다거나 그러면은 트레이닝 안 되고 콜랩스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뭐 인코딩 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는 그거를 뭐 그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도 쓸 수 있었지만 VA는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다이렉트 매핑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구되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좀 더 잘 고치고 싶다. 저 아까 말씀드린 W가 이제 와스테리안 겐이거든요. 저런 그거랑 이제 어떻게 하면은 트레이닝이 스테이블하게 될까? 모듈 콜랩스가 어떻게 하면 좀 덜 일어날까? 네, 그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리서치 분야는 이제 겐에서도 프로퍼티 컨트롤을 하고 싶다. 프로퍼티 컨트롤이라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교회 사진이면 교회 사진만 나오고 아무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사진 중에서도 뭐 고딕풍, 뭐 바로크풍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 프로퍼티를 가지는 사진을 만드는 뭐 비단 이미지뿐만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컨디셔널 겐이라고 하고요. 그런 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단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미지, 뭐 분자, 음성 그런 다양한 분야에 겐을 적용시키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번 다음 영상에서는 파이토치 홈페이지에 있는 DC-겐, 아까 말씀드렸죠? Deconvolutional 겐을 구현하는 그 코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